자, 오늘은 국어가 걸어온 길, 국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에도 역사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언어라는 것이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그 모습이 달라진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우리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여러분들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라는 글이 있어요. 자, 우리 국어의 역사를 나눌 때 어떻게 시대를 구분하는가? 그래서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로 나눕니다. 자, 고대 국어는 고려 시대까지를 고려 시대 이전까지 통일신라 시대까지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고려 건국때부터 임진왜란 때까지를 우리는 중세 국어라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가보개혁, 20세기 전까지죠. 19세기까지의 국어를 우리는 근대 국어, 이후의 국어를 현대 국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세 국어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말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글은 훈민정음이 생겼을 때 우리 말을 표현할 수 있는,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생긴 것이지만 우리의 말은 그 이전부터 쭉 있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글자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훈민정음 창제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우리 말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 이전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국어의 시대,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이와 같이 나눈다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104쪽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말이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 일대 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말은 있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한 문자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차용이라고 합니다. 차용, 한자를 차용했다. 자, 우리 초기에는 한자를 빌려서 고유명사를 표기했어요. 고유명사. 그러니까 명사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명칭을,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때 한자의 뜻과 관계없이 소리만 빌리거나 혹은 소리와 관계없이 뜻만 빌리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만 빌리는 것을 우리는 음차 또는 음독이라고 하고 뜻만 빌리는 것은 훈차, 훈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점차 다양한 표기 방식이 고안되었는데 서기체, 이두, 구결, 향찰 이와 같은 표기 방식이 고안되었습니다. 서기체는 어떤 것인가 보면 교과서에 도움이 나오죠. 서기체라는 것은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배열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조사라든지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는 표기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이두는 서기체 표기의 문법 형태소를 첨가한 것으로서 주로 행정문서 기록에 이용되었고요. 구결은 한문을 읽을 때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가 들어갈 만한 자리에 들어간 토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향찰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향찰이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발달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향찰은 실질적인 부분은 한자의 뜻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은 한자의 소리를 빌려서 우리말 전체를 표기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주로 향가를 표기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자료를 같이 볼게요. 고유명사의 표기입니다. 고유명사, 뭐 사람 이름이나 지명을 가리키는 거죠.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건데 삼국사기에 있는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삼국사기가 고려시대 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세국어식이죠. 하지만 이 책 속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 옛 고대 국가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대 국어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한자를 보면은 소나 호군 금천 백성군 사산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나 혹은 금천, 소나를 A라고 하고 금천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B라고 하는 것은 백성군 사산 사람의 이름이다. 이 사람은 이 백성군 사산 사람의 이름이 A이거나 B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시에 A와 B가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는 비록 다르지만 비슷한 발음으로 소리가 되었을 것이다. 났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나는 힐 소자의 어찌 나자예요. 그럼 우리가 한자를 통해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이 소리를 이용한 것과 또 뜻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면은 먼저 소리를 이용해서 뭐 첫 번째 소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소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뜻을 이용해서 힐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힐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힐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앞에 것은 뜻, 뒤에는 소리.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소어 이렇게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금천을 볼까요? 금천은 먼저 소리로 보면은 금천이에요. 금천. 그다음에 두 번째 앞에는 뜻, 쇠, 뒤에는 소리, 쇠천. 세 번째는 앞에는 금, 뒤에는 금내. 자, 네 번째는 앞에는 쇠, 뒤에는 내.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본다면 이것과 이것 A와 B가 같은 비슷한 소리로 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보면 어떤 것이 가장 비슷한가요? 네, 첫 번째 소나와 마지막에 있는 쇠내가 가장 비슷한 소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는 소리, 음차, 소리를 빌려서 표기를 한 것이고, 또 뒤에 있는 금천은 지금 우리가 금천으로 한자를 소리나는 대로 읽지만 뜻을 이용해서 훈차로 뜻을 빌려서 쇠네라고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또 이어지는 서동요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